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관한 기사를 정말 많이 접하고 베트남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베트남에 해외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이 전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에서 베트남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전에도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규제와 높은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생산 기지를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베트남으로 많은 국가들의 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으로 몰려드는 돈으로 베트남 경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베트남 경제의 전망은 장밋빛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경험을 하셨듯이 고도 경제 성장기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높은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인 것에 비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의 최고급 아파트들의 가격은 10% 수준인 3억 원입니다. 장밋빛 미래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보통 흔히 들을 수 있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옳은 판단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베트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나쁜 점을 인터넷에서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베트남 부동산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베트남 부동산 투자 수익이 아주 높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수익형 부동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입니다. 베트남 최고급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강남역에 위치한 강남역,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의 월 임대료와 비교하면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만 따질 경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통한 시세 차익 부분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다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고도 성장기의 부동산을 통해서 큰 이득을 취하신 분들은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땅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원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 내에서 일정 형태로 진행된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부동산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한 부동산 시세 상승의 기대감에 비해 시세 차익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GDP는 2,300달러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베트남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임금을 받는 외국계 기업 사무직의 경우에는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일반적인 베트남 노동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3억 원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 걸리는 것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추후에 공급할 수 있는 많은 토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는 극히 제한되지만 공급은 많이 남은 상태에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분들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대부분 임대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분들은 경제적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되고 현재 베트남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을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점은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명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에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살 때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실과 괴리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동남아 국가의 현지인과 비슷한 삶이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정상의 문제로 인해 상류층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상류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 비용부터 모든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나 콘도의 월 임대료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시고 베트남 이민을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